1904년 12월 17일자 황성신문에는 하나의 광고가 게재됩니다. 멕시코는 미국과 이웃한 문명 부강국이니 한국인도 그날 큰 돈을 벌 것이다. 일본의 인력회사가 황성신문에 낸 광고를 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몇 년 고생하고 돈을 벌어 돌아오겠다는 꿈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예를 모집하는 사기 광고인 줄도 모르고요. 드디어 1905년 4월 4일 1033명의 한인들이 인천 제물포항에 모여 영국 상선 1포소에 몸을 싣고 조국을 떠나 뱃멀미와 혹독한 항해 끝에 어렵게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 항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멕시코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 속에 이곳에 도착하였으나 현실은 이것과 너무나 동떨어진 노예와 다름없는 경매 방식에 의하여 애니깽 농장 30여 곳으로 흩어져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애니깽은 에네켄의 한국식 발음입니다. 농장에서의 작업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뾰족한 가시가 있는 선인장 애니깽 잎을 하루 2,500개 이상의 잎을 자르고 이를 운반하는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하루 일당도 당초 계약은 1원 30전이었으나 35전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여 중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닌 노예로 팔려온 것임을 알게 되어 땅을 치고 울고불고 후회를 하였으나 모든 것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를 알게 된 조선 정부에서는 멕시코 정부에 항의하였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을사늑약에 의하여 외교권이 없는 조선의 항해는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1909년 5월 4년의 계약이 끝나자 애니깽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은 해방이 되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없는 조선의 여권은 무효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들은 메리다시에 정착하기도 하고 또다시 쿠바로 재이민을 가기도 하면서 1천여 명의 한인들은 이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에서 조직된 한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인국민회와 연락해 멕시코 지부를 설치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피땀을 흘리며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보내기도 하였으며 한인 학교를 세워 100여 명의 한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들의 후손은 약 4만여 명이 멕시코의 메리다시와 멕시코시티, 티부아나, 그리고 쿠바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국과 완전히 단절된 채 100여 년이 지나다 보니 한국어는 완전히 잊은 채 멕시코 공용어인 스페인어만 사용하며 3대, 4대를 내려가는 동안 현지인과의 결혼으로 혼혈이 되어 한국인의 모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풍습과 식습관은 일부 남아있어 김치, 고추장, 된장 등을 즐겨 먹는다고 하며 식사도 밥을 즐겨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말은 잊었어도 몸에 요구하는 식습관은 그대로 남는 것인가 봅니다. 이들은 그동안 100여 년간이나 조국에서 잊혀져 있다가 1997년 이 비극적인 이주민의 삶, 애니깽의 삶이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장미희, 임성민 주연으로 멕시코 애니깽 농장의 한인 이주민의 삶을 그려낸 적이 있으며 이때부터 초기 멕시코 이주민의 삶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서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 잊혀졌던 이들의 후손을 찾아내어 건국 포장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 이건세 회장은 대한인국민회 멕시코시티 지방회장 등을 역임하여 1910년부터 39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보냈으며 이 공로로 2017년 건국포장이 주소되었고 유명순, 이순여, 공인덕 선생의 건국포장을 주소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51명의 한인이 독립유공자로 서운되었으나 이 중 18명만 후손을 찾아 포상을 전달하였을 뿐 나머지 분들의 후손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립의 공적이 있는 분들을 새로이 발굴하여야 할 것이며 아직 찾지 못한 후손들도 계속 찾는 작업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